북한군에게 경고한다. 너희들의 사격으로 우리 지역에 낙탄이 발생했다. 사격을 중지하지 않으면 즉각 응징하겠다. 김정은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형사포를 비무장지대 안에 전진 배치했고 특수부대원들을 일선 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2015년 8월 20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우광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 소동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 씨는 또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셨는데 네.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어요? 저는 해군 이함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함대는 서해의 거의 최전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2002년도에 근무할 때 제2연평해전이 있었을 때 저도 같이 배를 타고 있었을 때라서 그때였구나. 네네, 경계도 같이 쓰고 뭐 인양작전도 같이 수행하고 바다 위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힘들었어서 그때 기억이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육군 1사단 수색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DMZ에서 수색과 매복 작전을 수행했고 또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훈련이 고되기도 해서 그 부분이 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동성 씨를 버티게 해준 힘이 있었나요? 일단 가족들 생각이 먼저 났고 그다음에 또 밖에서 기다려주는 또 저희 팬 엠피아 또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열심히 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배 생활을 하다 보면 전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서 저희끼리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든든하게 좋은 말도 해주고 해줬던 전우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부대 마크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다 나지는 않지만 또 저희 선배님들은 6.25 전쟁에서 정말 많은 공적을 세우셨거든요. 다부동 전투를 비롯해서 인천 상륙작전, 또 평양 최선봉 입성, 배티거지 전투까지 100회가 넘는 전투에 참전하셔서 백전백승을 기록하시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제3 땅굴 발견하시고 무장공비를 잡기도 하시고 기순자 유도작전 정말 다양한 작전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선배님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부대의 전통을 지켜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으셨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지켜온 명예이다 보니까 제가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군복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 전우들에 대한 존경심과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군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동성 씨가 그랬던 것처럼 강민 씨가 그랬던 것처럼 막중한 사명감으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군 28사단 병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고된 훈련도 견디게 하는 이들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를 강하게 만드는 힘은 무적 태풍 부대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2015년 8월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에 선배님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과 대응으로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도발했던 그날 선배님들은 오점 없는 완벽한 작전으로 부대의 명예를 드높이셨습니다. 만약에 적이 도발한다면 임무를 완수하셨던 선배님들처럼 저희도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적을 응징하겠습니다. 이 완전작전은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쾌거이자 앞으로도 우리에게 길이 남을 유산입니다. 저는 그 자랑을 걸음 삼아서 강렬하게 휘몰아치는 태풍처럼 빠르게 도발에 맞서고 나아가 적을 섬멸하겠습니다. 프라이드 820 무적태풍 부대 파이팅! 그 현역 군인들의 그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든든하네요.
제가 군복무 했을 때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또 군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아요. 28사단 병사들이 부대를 자랑스러워한 이유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시죠? 그 2015년 8월 20일에 벌어졌던 북한군 도발에 맞서서 그 28사단 장병들이 좀 완벽한 작전으로 적을 응징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작전이 바로 820 완전 작전입니다. 왜 완전이란 수식어까지 붙었을까요? 2015년 8월 20일 28사단 장병들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너희들의 사격으로 우리 지역에 낙탄이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실시하겠다. 사격을 중지하지 않으면 즉각 응징하겠다. 우리 군은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북한을 향해서 사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5년 8월 20일 북한군은 두 차례에 걸쳐서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53분경 고사포로 추정되는 포탄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했습니다. 군은 가동되고 있던 탐지 장비로 즉시 궤적을 잡았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글쎄, 먼저 포격이 왔으니까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습적인 도발에는 또 강력하게 대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도발은 제가 기억에 연천 지역에 14.5mm 고사총 1차 도발이 일어났고 한 1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2차 도발 고사포가 낙탄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긴박하게 막 돌아갔습니다. 상황이. 지금부터 사격을 준비되면 보고해라고 화상회의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고 그리고 최종 결심을 4분 뒤에 받고 나서 준비 쏴라고 해서 사격을 했는데 우리 군은 북한군 사격 원점을 향해 155mm 자주포를 발사했습니다. 무려 29발이었습니다. 역시 든든하네요. 우리 국군의 강경한 대응에 북한군이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북한군은 포격을 멈췄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서 북한군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거죠. 완벽한 사격으로 북한군의 추가 도발 의지를 완전히 꺾었던 이 작전이 바로 820 완전 작전입니다. 28사단 부대원들이 저렇게 좀 자랑할 만하네요. 네. 그렇다면 820 완전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교육훈련과 정신 자세가 되지 않을까. 어떤 수단으로 도발할 것이라는 사항을 가정하에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실시했고 국가가 필요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운동력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그런 임무 수행 자세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대비태세 완비에 좀 기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전투 의지입니다. 당시 무적 태풍 장병들은 국가를 위해 내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는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전우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전우애가 완전작전의 가장 중요한 요체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은 더 이상의 포격은 하지 않았지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21일 17시부터 전선해연합 부대들이 우리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김정은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평사포를 비무장지대 안에 전진 배치했고 2선에 머물던 특수부대원들을 1선 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우리 국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는데요.
K9 자주 곡사포가 사격 진지로 이동해서 북한을 조준했고 주한 미군이 파주로 이동했습니다. 한미연합공군 전투기 편대가 북한을 상대로 무력 시위 비행을 실시했고 우리 국방부는 미국과 전략 자산의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상황 때마다 B-52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핵 잠수함 같은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북한의 도발의지를 억제해 왔거든요. 북한이 오판하면 진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북한은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라 였습니다. 대북 확성기 때문에 저런 짓을 벌였다고요? 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 군이 2015년 8월 10일, 무려 11년 만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으로 알려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거든요. 11년 만에요? 왜요? 바로 8월 4일에 발발했던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날 육군 1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이 DMZ에서 수색작전을 하던 중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네요. 영상을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수색대대 장병 8명이 비무장지대로 가는 통문을 통과하는 순간 갑자기 흙먼지가 치솟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수색대대원들이 날아가듯 튕겨나갑니다. 수색대대원들은 몸을 최대한 낮춰서 포복으로 현장을 빠져나오는데요. 부축을 받고 있던 장병의 모습도 포착됐어요. 이때 또다시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2번이나 폭발을 했어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물체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뭐 나무 상자인데 뭐 안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이게 바로 목함지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조그만 나무 상자 안에 폭발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영상 보니까 뭐 우리 장병들 막 다 튀겨져 나가던데 요 정도로 작은데도 폭발력이 그렇게 강력한가요? 네. 크기는 가로 9cm, 세로 20cm 정도인데요. 살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이게 작은데 살상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목함지뢰가 폭발한 지점에서 15m 반경 안에 있는 건물의 창문이 깨집니다. 4m 안에 있으면 고막이 손상되고 1m 안에 있으면 폐가 망가집니다. 이 목함지뢰를 직접 밟은 우리 장병들은 어땠겠어요? 모두 2차례의 폭발이 있었죠. 통문 바깥에서 지뢰를 밟은 하재원 하사는 오른쪽 무릎 윗부분과 왼쪽 무릎 아래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 태세를 갖추면서 포복으로 하재원 하사를 후송했는데요. 이때 2차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번엔 김정원 하사가 오른쪽 발목을 잃게 됐죠.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건의 원인으로 여기 이 목함지뢰를 지목했습니다. 현장에서 나무 파편, 용수철, 공이 같은 목함지뢰 부속품이 발견됐거든요. 또 현장에 남아있던 잔해물이 북한제 목함지뢰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북한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북한군은 불법으로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우리 정부도 북한에게 이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는데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목함지뢰가 북한군의 소행임이 밝혀졌던 그날 북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데 뭐라고 했을지 너무 뻔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뭐 증거가 다 있는데도 뻔뻔하게 딱 잡아뗐을 것 같습니다.
남조선 괴뢰 당국에 정식으로 충고한다. 설사 폭발된 지뢰가 만에 하나 우리 군대의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지뢰가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다면 그때에도 우리 군대가 들어가 매설했다고 우겨될 셈인가? 목함 지뢰로 촉발된 안보 위기는 우리 군과 사회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빛났던 건 바로 현역 장병들이었는데요. 이들 중에는 전우들과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며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도 있었습니다. 군인에게 전역이란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역을 연기한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전우애와 애국심이었습니다. 장롱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군복을 꺼내 입을 준비를 하던 예비역들도 있었어요. 정말 국민들이 많이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역의 예비역까지.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역시 우리 국군 장병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8월 10일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우리 군의 예상대로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열흘 뒤인 8월 20일에 대북 확성기가 있던 28사단 방향으로 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을 했군요. 맞습니다. 우리 군의 820 완전작전으로 공격 의지가 완전히 꺾인 북한군은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고 목함 지뢰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응 사격 명령을 받은 우리 무적 태풍 부대는 단호한 응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완벽히 분쇄하였고, 이를 통해 장병들은 당장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쾌거였습니다. 오늘은 고의적으로 목함 지뢰를 매설했던 북한군을 단호하게 응징했던 820 완전작전에 대해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일단 목함 지뢰가 1사단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또 제가 1사단 출신인데도 전역하고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뢰가 폭발할 때, 또 자신도 언제 부상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선배님들의 군인 정신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근무했던 1사단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뭐 저도 군복무 시절에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국군 장병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수호해주고 있는지 좀 많이 감사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0일입니다. 820 완전작전이 시행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고요. 10년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820 완전작전을 상기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반드시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하는 완전작전을 수행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